아시아, 특히 중국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리 양식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중심지이기도 하다. 중국 인구가 매일 최대 400만 개의 계란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양은 가금류 부문의 광대한 성격과 중국 농민들이 활용하는 생산 절차에 명백한 관련성을 반영합니다. 저와 함께 이 100만 달러 규모의 농장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이야기를 조사해보세요. 끝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슈퍼 에그덕은 놀라운 재능으로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민첩성뿐만 아니라 놀라운 알 낳는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역사 전반에 걸쳐 센츄리 계란과 소금에 절인 계란과 같은 잘 알려진 별미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꺼운 껍질에 독특한 향과 풍부한 영양소가 담겨 있는 계란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사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찬사를 받기도 하여 중국 요리의 창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시성의 경사진 계곡 뒤에 숨어있는 대규모 오리 농장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놀라운 달걀 오리들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형 호텔처럼 보이는 우리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펜의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의외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우수한 알오리는 연못이나 호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다른 종류의 오리와는 달리 생활 서식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각 오리가 사육되는 서식지는 활동적이고 깨끗한 서식지입니다. 개방형 황희 시스템과 부드럽고 편안한 지프로 덮인 바닥이 특징으로 오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양식 방식은 또한 오리 배설물로 인한 질병 전염 가능성을 줄여서 무리의 건강은 물론 방금 낳은 알의 안전도 보장합니다. 보다 정교한 농업 방법의 구현을 통해 이 농장은 생산 효율성과 고품질 요구사항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오리 농업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슈퍼 계란 오리를 위해 특별히 과학적으로 고안된 식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료는 대부분 고품질의 밀기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곡물과 천연 허브에서 나오는 상당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매일 먹는 것보다 3, 4배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리가 식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목 오리를 사육하는 많은 농장에서는 오리를 밭에 풀어주기 전에 물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외에서 오염된 식수로부터 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가축에게 적절한 양과 품질의 사료와 물을 공급함으로써 농부는 상당한 양의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일관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각 식사가 농장 번영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번식기에는 익숙한 환경을 구성하는 헛간 안에 매일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계란을 수집하기 위해 지식이 풍부한 지역 주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계란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크고 둥근 알을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 28일 동안 배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든 알이 건강한 오리 새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새로운 생산 주기를 시작하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일반 오리 농장에서는 계란 판매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번식 오리 공급도 농장 수익에 기여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장에 오리가 4,000마리 있다면 계란 판매만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고 사육 가축으로도 30만 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일부입니다. 든도 뛰어난 알을 낳는 오리는 사업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고품질의 오리 무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를 통해 농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오리를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이클이 구축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중국에서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중국산 오리알이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을 활용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나와 함께 가십시오. 이 요리의 특이한 맛은 매년 수십억 개의 계란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농부들의 숙련된 손의 결과입니다. 오리알을 채취하고 세척한 후 바로 소금에 절인 오리알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황토에 소금, 깨끗한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의 전통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각 달걀을 이 혼합물에 조심스럽게 넣은 후 30일 동안 숙성시킵니다.
점토 혼합물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소금이 점차 계란에 침투하여 노른자가 탈수되어 황금빛 빛나는 외관을 갖게 됩니다. 이 요리는 수천 년 동안 즐겨온 진미일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식단에 꼭 필요한 영양원이기도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달걀 껍질에 칼슘이 용해되어 노른자 속으로 스며드는 결과로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많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에 절인 계란은 체중 감량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에 절인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둘 다 신경 건강에 좋습니다. 콜린은 신경계의 적절한 기능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반면에 비타민 B12는 피로, 신경 불균형, 기억 상실 등 다양한 신경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별미를 맛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기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오리에서 얻은 고기도 최대한 활용됩니다. 오리 한 마리는 공장에서 세척, 내장 제거, 정밀 절단 등 세심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 과정에서 최종 제품이 맛있고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이 엄격하게 준수됩니다. 오리살을 포장하는 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최상의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부문이 오리고기 소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소비자와 업계 관련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리 사육은 국가의 견고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제농업의 통합과 식량 안보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오리에서 파생된 제품, 특히 슈퍼 계란 오리는 급속한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상업적 전망 창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업은 아시아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산업은 귀중한 문화적 가교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매일 400만 개의 오리알을 키우고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여행에 우리와 동행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농업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우리 채널을 계속 구독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농업 분야 중 하나인 개구리 양식을 살펴보자. 이 나라는 매년 최대 150만 톤의 개구리 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개구리 고기 생산량 전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개구리알부터 군침이 도는 요리까지의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개구리는 이 깨끗한 물탱크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데 이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이 작은 알들은 완전히 자란 개구리로 성장하기 위해 신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부화 과정에서 개구리 알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온도의 얕은 물탱크에 보관됩니다. 알은 며칠 후에 아주 작은 올챙이로 부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 개구리 농장에서는 개구리가 살기에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 장비를 사용하고 지속적인 수질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올챙이 단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에 적합한 특별한 관리와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매혹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올챙이에서 개구리로의 변형은 몇 주 후에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올챙이는 다리가 발달하고 꼬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성체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 개구리들은 더 큰 연못으로 껴져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살핌과 관심을 받습니다. 개구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농장에서는 물 순환 시스템과 수생식물을 갖춘 연못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성체 단계에 도달하면 개구리는 더 높은 수준의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연못은 항상 깨끗해야 하며 최적의 생활 서식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체 개구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의 일부로 지렁이와 곤충을 정기적으로 섭취합니다. 이는 식인풍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못에 적절한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개구리가 자신의 먹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이에 소비되는 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물을 사용하여 개구리의 무게가 0.45kg에서 2.8kg에 도달하면 수집됩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를 씻어서 고기로 가공한 다음 맛있는 식사에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개구리를 도살하고 가공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개구리살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군침이 도는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조심스럽게 재워서 밀가루를 묻힌 다음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개구리 고기 조각의 입장에 서십시오.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튀겨낸 개구리 요리는 언제나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레몬그라스의 향긋한 향과 칠리의 불같은 맛이 결합된 레몬그라스와 칠리를 곁들인 개구리 볶음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의 개구리 농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리 문화를 향상시킵니다. 독특한 맛 때문에 개구리 고기는 이 지역 사람들이 먹는 식사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개구리를 알고 계십니까? 7,000종이 넘는 다양한 종의 개구리가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의 가장 다양한 과에 속합니다. 개구리는 길이가 7.7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패도프라인의 아마누엔십부터 길이가 32cm, 무게가 3kg 이상까지 자라는 거대한 골리앗 개구리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크기와 적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의 울창한 정글부터 호주의 건조한 사막, 심지어 북극권에 가까운 추운 곳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에서 발견됩니다. 특정 종의 놀라운 적응성은 위험한 환경에서 번성하기 위해 독특한 특징을 개발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개구리가 물을 먹고 아가미 호흡을 하는 올챙이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육지에 사는 성체로 변하는 것은 놀라운 과정입니다. 수명주기와 특별한 생존 시스템 외에도 개구리는 변태를 겪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진화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이러한 전환입니다. 겨울 동안 나무개구리와 같은 몇몇 종은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면 장기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육추개구리 알호바트라추스 시루스와 같은 일부 종은 위에서 새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해당 종이 멸종되었다라고 선언되기 전에 생존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개구리는 독특한 혀를 가지고 있어 1000분의 1초 만에 먹이를 잡을 수 있어 매우 능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곤충, 거미 및 기타 작은 무척추 동물이 개구리의 식단의 대부분을 구성하지만 식단의 구성은 종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팩맨 개구리라고도 알려진 세라토프리스 개구리와 같은 특정 대형 종은 쥐, 새, 심지어 다른 개구리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먹이를 매복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사는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포식자가 됩니다. 또한 개구리는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포식자와 먹이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곤충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 뱀, 포유류에게 영양 공급원도 제공합니다. 오염,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 환경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들은 환경 건강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개구리 개체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개구리 개체수 감소는 생태적 고통의 지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독특하고 특별한 종류의 개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종의 개구리 중에는 특별한 특성을 지닌 몇몇 종들이 있습니다. 히알리노바트라치움, 펠루치둠으로도 알려진 유리 개구리의 몸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구경꾼들은 피부를 통해 동물의 내부 장기를 볼 수 있습니다. 덴드로바티데과에 속하며 중남미가 원산지인 독화살 개구리는 피부를 통해 강력한 독소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냥용 다트를 코팅하기 위해 이러한 독소를 활용해 왔습니다. 피파피파라고도 알려진 수리남 두꺼비는 등의 주머니에 알을 품는 또 다른 독특한 종입니다. 이 주머니는 알이 부화하는 도중에 완전히 자란 새끼 개구리로 성숙되는 곳입니다. 개구리가 색 적응과 위장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나요? 상당수의 개구리는 방어 수단으로 색상 변형을 사용합니다. 일부 종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피부색을 변경하는데 이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성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화려한 색상을 나타낼 때 아포세마티즘이라고 알려진 상태가 발생합니다. 사막 환경에 사는 개구리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왁스 같은 피부 덮개를 얻었고 특정 열대종은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점액을 방출합니다.
지구력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현재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구리 개체수 감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식지 파괴, 오염, 기후변화입니다.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개구리 새끼의 기형 발생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야생 개체군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요리 및 의학 목적을 위한 과도한 수확입니다. 이는 보존 계획이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개구리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론자들은 서식지 복원, 사육 중인 개구리에 대한 번식 프로그램 수립, 오염 및 살충제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개구리 개체수를 황폐화시킨 감염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키트리디아 균증과 같은 양서류 질병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이러한 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보존 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흥미로운 종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개구리가 단순한 진미 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학적 보석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서류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